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제 8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자, 그 인턴십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4학년들에 있어서 미래지향적인 측면이나 앞으로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설명들이 이제 논문과 졸업작품으로서 마무리 단계라면, 인턴십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의 첫걸음으로서 시작의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이 인턴십은 다양한 그 사회에 나갔을 때 필요한 항목들을 여러분들 설명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서 쓰는 방법부터 PPT를 잘하는 방법,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방송국에 대한 흐름과 패턴, 그리고 업종의 분류, 역할, 또 영화에 관련된 마케팅에 대한 기법과 예비 지식, 그 다음에 광고 관련되어진 광고 회사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시스템이 움직여지는 것들 다양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 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면 현장에 나가면 또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은 현상들일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많은 적용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난주의 경우에는 매체에 대한 전략의 특성에 대한 설명을 좀 했고, 그 전주에는 이제 뭐 전전주나 이런 걸 통해서 방송 스태프들에 대한 역할, 방송국에 대한 흐름, 뭐 이런 여러 방면들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처럼 오늘은 이제 영화 마케팅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즘에 또 학과 성적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침이 내려왔다 보니까 그 지침에 대한 개념은 상대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교육부에 대한 지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들한테 좀 더 혜택에 대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이 수업은 또 AI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AI 과목이기 때문에 창업에 관련된 PPT를 작성해서 팀별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그걸 제출하는 거가 사실 목표고, 마지막 기말고사를 대처해서 기말고사는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한 PPT를 하는 것, 줌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주에 거쳐서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14주, 15주짜리는 이제 한 사람 앞에 한 주당 뭐 다선 20명씩 일주, 2주차 하고, 13주차 때는 사실 이번 주가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번 주에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13주차 때 여러분들이 기말고사를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절대평가라고 하면 이제 기말고사가 조금 쉬워질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경우는 이제 상대평가라서 기말고사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게 이제 예측인데, 그거는 이제 학교에 대한 평가에 대한 기준에 대한 지침이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단 좀 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겠다, 이것만큼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마케팅, 영화에 대한 마케팅 이론에 대한 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에 대한 논제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새로운 부분들에 대한 연구로 아마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 보면 자 보시죠. 보면은 자, 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거 봅시다. 하이 컨셉. 자, 이걸 좀 더 키워서 여러분한테 보여준다고 하면, 잘 안 보일 거라 잘 안 보일 거라서 잠깐만 이것만 좀 봅시다. 자, 이렇게 해주면 좀 잘 보일 것 같아요. 자, 보시죠. 하이 컨셉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죠. 하이 컨셉. 하이 컨셉은 어떤 계전의 기준으로 얘기가 되냐면, 자, 보면 알겠지만, 그 일종의 장르형 영화나 기획형 영화에 있어서 영화 프로듀서나 마케팅에 대한 그 임원들이
잘 나갔던 영화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기획되어진 영화죠. 예술 영화처럼 영화를 먼저 만들어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흥행에 성공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여기 하이 컨셉의 개념은 그 기존에 그 수백 명의 프로듀서나 마케팅의 임원들이 007 시리즈가 지금 1, 2, 3, 4, 5, 6까지 쫙 나눠서 흥행의 공식에 맞춰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이라는 개념은 이런 프랜차이즈에 대한 영화를 통해서 해외 촬영과 특수효과, 폭파 장면, 화제거리, 빠른 화면 전환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선택해서 그러니까 최고로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서 찍겠다는 의지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제작비도 7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천만 달러라면 우리는 7천만 달러면 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100만 달러가 1억. 근데 100만 달러가 1억인데 100만 달러 이런 거 맞나요? 7천만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700억? 600억? 7천억? 뭐 이런 개념의 접근으로 만들어졌던 영화들이죠. 엄청난 거죠. 개런티만 해도 대단하니까 이렇게 물량 공세와 마케팅 기법에 관련되어진 환경들, 미디어로서에 대한 역할 예산 책정, 이런 부분들이 대단하다는 거죠. 1억 달러를 광고비로 써요. 1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거 억이에요. 3달러. 엄청난 돈이죠. 이거는 하이 컨셉에 대한 말을 잠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하이 컨셉이란 1970년에 프로그래밍의 경영진이었던 메리 달리가 사용했던 것으로 처음에는 TV 가이드에서 자주 쓰여졌었어요. 나중에는 이제 영화 산업에서 사용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25개 이하의 단어를 설명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 아이디어를 영화를 만드는,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가 좋다, 손에 쥘 수 있는 아이디어를 사랑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거를 하이 컨셉으로 승업시키는 거죠. 승업. 그래서 하이 컨셉에 대한 개념을 한번 여러분들이 쭉 훑어보시면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와이어는 이제 하이 컨셉의 독특한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배우, 감독을 참여시킬 것. 하이 컨셉의 기본적인 컨셉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상업영화에 돈 많이 든 영화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잘 알려진 유명한 감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핸디캡입니다. 이게 색깔을 좀 흰색으로 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스토리 라인이 명확하고 간단한 문장으로 전개될 것. 이게 이제 하이 컨셉의 항들이 형성되어진 하나의 기법 둘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로 마케팅을 기억시킬 것. 이게 방법이 하이 컨셉에 대한. 전작 그리고 현재 상영 중 작품에 있어서 히트한 음악, 그 다음에 연계시키는 거. 그러니까 전작에 대한 작품인데 연계시켜도 되고 히트한 작품도 연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갖가지 것들을 많이 적용시킨다는 거죠. 하이 컨셉과 적용된 대표적 영화도 스필버그스에 대한 조스, 또 하이 컨셉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철저하게 기획되어진 기획영화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조스라고 여러분들이 아세요? 상어 영화. 사실 상어 영화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스토리라인이나 베스트셀러에 대한 소설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라는 개념의 접근은 시나리오의 원작도 최고로 좋은 하이, 특수효과도 하이, 배우도 하이, 감독도 하이. 여기 감독 하이, 배우 하이, 스토리라인 하이, 이미지도 하이. 하이, 높은 것만 쓴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든가 관계없이 유명한 영화가 당연히 되어진다 이거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한국의 영화의 감독 배우들이 수준이 높아져서 아무리 이제 유명한 배우가 있던 뭐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그냥 내용의 스토리텔링과 명확성과 개연성이 뚜렷해야만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들이 어떻게 전수가 되고 만들어졌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헐리우드의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긴 해요. 헐리우드에서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 받은 영향력이 있는 환경들이 우리나라에게도 전수가 돼서 아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어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이 컨셉에 대한 개념은 우리나라의 영화에서도 그걸 사용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새로운 환경들이긴 하나 엄밀히 따지고 작가나 예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좋아하지 않아요. 프린터와 예고편, TV 광고, 그 여타 광고의 경우에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활용한다는 것은 하이 컨셉의 기본이에요, 기본.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이 컨셉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전체를 지워서 확 지우고 자, 전체를 지워서 한번 여기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그 유명한 배우가 있을 것, 감독이 참여할 것, 스토리라인이 명확하고 문장이 간단할 것. 이거 기본입니다. 하나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마케팅에 기억 연기할 것. 하이 컨셉이 기본 포인트. 이것만 좀 먹혀만 해도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의 영화의 경우도 한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으로 근데 이제 가끔씩 유명한 배우가 했고 유명한 감독이 했는데 재미없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스토리라인이 약하면 또 그것도 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이미지 가지고 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배우와 감독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을 봐야 돼요. 자, 하이 컨셉에 이용한 영화와 하이 컨셉에 이용하지 않는 영화를 비교를 해서 평가를 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이 컨셉을 이용하지 않는 영화의 제목들을 보면 굉장히 낯설죠. 그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고의 마케팅 기법들이 붙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버버리 윌스 캠의 1나 2부 공통점이에요. 공통점이에요. 그죠? 공통점입니다. 타이타닉. 이게 하이 컨셉으로 모든 다 사용한 거예요. 자, 타이타닉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다 봤기 때문에 타이타닉의 경우는 보면 최고의 A급 배우. 그죠? 자, 타이타닉, 그 다음에 임퍼스벌 1, 2 지금 많이 나왔죠? 그 다음에 트루먼쇼, 대부 1, 2, 귀여운 여인, 007 전편 다 시리즈물로 플랜차이즈라고 하죠 이거를. 근데 거기에 대부가 참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앞에 1, 2부는 하이 컨셉을 이용했는데 3부 때는 하이 컨셉을 이용하지 않고 예술 지향적으로 했었어요. 사실 3부 때는 많이 저조했죠. 더 맨 인 더 문,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낯선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낯선 영화 되게 많아요. 그죠? 사용하지 않는 컨셉입니다. 이렇게. 이게 하이 컨셉을 이용하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한 차이점인 거죠. 우리나라 영화의 분석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괜찮지 않겠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한번 봅시다. 또 영화의 상품의 구매 전략을 한번 봅시다. 자, 보면 자 보세요. 주 플랜된 노조들의 혁신 과정을 이용해서 자 혁신 과정을 이용했어요. 혁신 과정을 이용해서 소비자가 영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다른 상품과 다른 개념의 접근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해 주세요.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이게 영화를 차용이 됐던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유튜브 회사에 가서 유튜브를 만드는 회사에 갔든지, 사실 지금 유튜브 회사에서 잘 나가고 있는 유튜브 회사에서 여러분들 PD로 모이라고 공지를 띄웠는데 연락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물론 이제 그게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금 환경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분의 제공이 얼마만큼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 여러분들한테 제공의 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면 자 보세요. 많은 매체가 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영화에 대한 인지를 시킨다는 거죠. 엄청나게 많은 광고를 해요. 이 단계에서 영화에 대한 소비자의 그러니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서 구전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 구전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개념이 접근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카마 구매 작품이고, 이거를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보면 첫 번째 단계가 영화를 관람하는 첫 번째 단계는 거는 욕구에 의해서 발견된다. 욕구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영향에 미친 요소는 자기는 과거의 경험, 개인의 특성, 그렇지 이런 내적 요인의 주변 환경의 광고와 주변 사람들 얘기에 외적 요인이 있을 수 있다. 이 욕구에 의해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제라는 거예요. 일반 상품들은 뭐 사과를 산다, 아니면 냉장고를 산다, 이거는 제품에 대한 개념의 접근인데, 영화라는 상품의 경우에는 그렇게 접근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는 정신적인 세계에 대한 상품이다 보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특성이 굉장히 많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는 내적 요인이라고 하고, 주변의 환경과 광고에 의해서 외적 요인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욕구가 발생하면 그 충족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스스로 정보를 추구하게 되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뭐 해야 돼, 뭐 광고를 보든 뭘 받든 어떤 특성을 보든 간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뭘 볼까지 하고 초이스의 선택이 들어가죠. 이걸 우린 두 단계인 욕구에 발생하면 그의 충족을 위해서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정보를 마케팅 활동과 사회의 환경에 의해서
또 지속되게 쳐다보고 가려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화 관람 후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바탕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나 재밌게 봤어.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이게 재미가 없는지 몰라. 이렇게 접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거를 객관화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고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전효과로 커뮤니케이션 한다. 이거를 이제 조표를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영화를 관람하는 소비자의 결정 과정을 보면, 대단치도 않습니다. 광고가 처음에 했던 것들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광고. 그리고 광고와 함께 소비자의 의사결정에서 인지를 하고, 그 인지가 됐으면 의도하는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의도할 부분들 찾아가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비로소 구매를 합니다. 사실은 영화라는 개념은 금액이 비싸지 않아서 선택함에 있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동차 한 대 살 정도의 고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욕구가 발생이 되면 정보로 탐색하고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리고 작품을 평가를 하고 관람 후에 그 부분들로 설명합니다. 자, 이게 소비자가 영화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들을 해봤어요. 물론 이 패턴이 좀 많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도 바뀌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형상과 어떤 마인드가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영화를 구매할 때 상품이 영화제가 무슨 상품이라? 시간 소비재라는 거죠. 시간 소비재. 시간을 소비하는 거죠. 관객은 상품을 위해서 자신의 자의적인 시간을 활용하고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만약에 영화가 취소됐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낸 금액뿐만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왔던 것까지 보상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물론 그게 천지지변이는 안 되고 소비자의 과실의 경우도 안 되고 요로지 그거를 판매하는 판매주가 잘못됐을 때 그렇게 부는데 우리나라의 규정에 의해서는 규정은 있으나 많이 적용되지 않고 그 사례가 별로 없다. 그거는 이제 약자와 강자에 있어서 손해가 어느 방향에 보느냐에 따라 있어서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영화 관람은 소요되는 비용은 비교적 높은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자원에서 얻는 상품이기 때문에 잘못 선택했을 때 기대치 못 미칠 경우 소비자는 여가에 대한 손실감이 발생이 돼요.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의사결정에 의해서 위험이 높아지는 환경이 높다는 거죠. 그런 상징이 있고 또 일정 기간 동안의 관객이 선택할 수 있는 영화 상품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쯤 감안할 때 상당 부분 많은 차이점을 존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겠지만 자 10분간 휴식을 하고 다시 또 10분간 휴식 후에 여러분들의 이교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자